처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었을지도 몰라. 한서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이름은 강민재였다. 어린 시절 해질 무렵이면 서윤은 작은 가방을 메고 뛰어갔다. 맞은편 집 민재가 있는 곳으로. 항상 숙제를 하며 바쁜 척하던 민재는 서윤의 반짝이는 눈빛에 결국 손을 내밀었다. 서윤아, 또 놀고 싶어? 응, 오빠. 그네 태워주어 물결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뛰놀던 작은 골목길. 그곳엔 두 사람만의 세상이 있었다. 햇살보다 따뜻한 웃음소리와 손끝에 전해지는 작은 온기. 민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서윤은 아직 유치원생이었다. 하지만 서윤에게 민재는 항상 세상의 중심이었다. 오빠, 나도 숙제할래. 서윤은 뺨을 붉히며 민재 옆에 찰싹 달라붙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지만 곧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렇게 조그만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던 기억. 모르고 지나쳤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시간은 서로를 향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 두 사람은 서로를 잊을 수 없는 존재로 기억하게 된다. 여름의 끝자락, 뜨거운 열기와 함께 울려 퍼지는 매미 소리 속에서 서윤은 늘 그렇듯 인형을 품에 안고 민재 오빠를 찾아 이웃집으로 달려갔다. 오빠, 나왔어. 답은 없었다.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다. 익숙한 장미 화분마저 시들어 있었고 마당은 쓸쓸하게 비어 있었다. 서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집안을 둘러보다가 어딘가 불길한 느낌의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는 조심스레 서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서윤아, 민재 오빠는 오늘 이사 갔단다. 멀리, 아주 멀리.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거짓말. 오빠는 나랑 여름방학 동안 같이 놀기로 약속했는데 오빠는 내 가르쳐줄 것도 남았는데 하지만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민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윤은 방구석에서 이불을 꼭 껴안은 채 흐느꼈다. 창밖에서는 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오빠, 왜 인사도 없이 떠났어? 어린 서윤의 가슴에 생긴 깊은 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다. 매년 여름, 비가 내릴 때마다 그녀는 그날의 서늘하고 쓸쓸했던 공기를 기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에 속삭였다. 나는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어. 7년 후 서울의 첫 가을, 서윤은 대학교 캠퍼스 한가운데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찬바람에 목도리를 바짝 당겨 얼굴을 가렸지만 볼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익숙해질 줄 알았던 대도시의 쓸쓸함에 여전히 혼자 울던 밤이 있었고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움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설마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려나. 스스로를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서윤은 전시회장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넓은 어깨, 바람에 살짝 흐트러진 검은 머리카락,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응, 금방 가져다 줄게. 숨이 멎는 듯했다. 강민재였다. 서윤은 숨도 못 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재가 천천히 돌아섰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조심스럽게 서윤 쪽으로 걸어왔다. 서윤아, 진짜 너야? 서윤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드디어 찾았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오빠가 먼저 가버렸잖아. 두 사람은 동시에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쌀쌀한 가을바람도, 붐비는 도시의 소음도 이 순간만큼은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다. 이별과 기다림, 모든 상처를 지나 드디어 그들은 다시 서로를 찾아냈다. 서로를 다시 만난 이후 서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마다 강민재를 마주칠까 기대에 부풀었고 밤이 되면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스한 눈빛이 떠올라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서윤은 처음엔 단순한 반가움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심장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민재가 보내는 "저녁은 먹었어?" 라는 짧은 문자 하나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서윤아, 잠깐 와줄래?" 이 한마디에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우연히 눈이 마주치고 짧은 인사를 주고받을 때마다 온종일 마음이 들떴다. 어느 가을 저녁, 노을이 캠퍼스를 붉게 물들일 무렵, 민재가 작은 카페로 그녀를 불렀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 속에 앉아있는 민재가 보였다. 서윤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왔구나. 앉아." 민재가 부드럽게 말했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은 서윤에게 그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밀어주었다. "코코아 좋아하잖아." 그 한마디에 서윤은 울컥할 뻔했다. "감사합니다, 민재 오빠." 서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민재가 천천히 물었다. "서윤아, 그동안 나 생각난 적 있어?" 서윤은 깜짝 놀라 컵을 꼭 쥐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항상 생각했어." 민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윤의 떨리는 손을 덮었다. "나도 그래." 쌀쌀한 가을 공기 속에서 둘만의 조용하고 따뜻한 첫 떨림이 시작되었다. 서로를 점점 가까워지던 서윤과 민재.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을 끝자락,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 서윤은 학교 정문 근처 홍시나무 아래서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민재보다 먼저 낯선 여자가 다가왔다. 긴 웨이브 머리, 부드럽지만 당당한 눈빛. 여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서윤 맞지? 나는 지아야." 서윤은 당황했지만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랑 민재는 프랑스 유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야. 그때부터 쭉 연락하고 지냈어."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재가 너한테 내 얘기 안 했구나?" 지아의 말에 서윤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못 들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달려오는 민재가 보였다. 민재는 지아를 보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아? 여기서 뭐해?" 지아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오빠 보고 싶어서 왔어."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낄 자리가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민재는 황급히 서윤에게 설명했지만 그 설명은 너무나도 희미하고 불안했다. 그날 밤 서윤은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재 오빠, 나는 당신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일까?" 지아의 존재가 두 사람 사이를 뒤흔들었지만 서윤은 더 이상 마음속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가을 축제의 밤, 서윤은 조심스럽게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결심했다. 더 기다리면 민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것만 같았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 서윤은 민재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을 때 서윤은 한 걸음 다가가 그를 불렀다. "민재 오빠." 민재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왔다. "왜 그래, 서윤아?" 서윤은 두 손으로 선물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나 할 말 있어." 민재는 놀란 듯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은 단호하게 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백했다. "오빠를 좋아해." 민재의 눈이 커졌다. 서윤은 계속 이어나갔다. "오빠가 착해서가 아니야. 오빠가 완벽해서도 아니야. 그냥 오빠의 웃음,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좋아서." 어느새 마음이 오빠를 향하고 있었어. 서윤은 숨을 삼키며 덧붙였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오빠에게 기회를 준다면 평생 오빠만 사랑할게."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서윤의 고백은 따뜻했다. 민재는 말없이 다가와 서윤을 꼭 끌어안았다. "바보야." 민재는 속삭였다. "나도 널 좋아해." 서윤은 깜짝 놀랐지만 곧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민재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사실 나도 고백하려 했어. 너한테 한 발 늦었네." 그날 밤 하늘보다 별보다 서윤과 민재의 미소가 더 빛났다.
아무리 달콤한 사랑이라도 첫 번째 시련은 피해갈 수 없었다. 서윤과 민재, 감동적인 고백 이후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사랑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아침, 서윤은 민재가 다른 여학생과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여학생은 키가 크고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서윤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다. 그날 저녁, 민재와 식사를 하면서도 서윤은 조용히 밥만 먹었다. 민재는 금세 이상함을 눈치챘다. 서윤아, 혹시 화났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아니야, 그냥. 민재는 피식 웃으며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보야, 내 눈에는 오직 너밖에 없어. 서윤은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언니는 너무 예뻐서. 민재는 조용히 서윤의 턱을 잡고 눈을 맞췄다. 예뻐도 너는 아니야. 난 서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서윤의 모든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하지만 시험은 계속되었다. 민재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며 둘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답장이 짧아지고 통화도 짧아졌다. 서윤은 이해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외로움에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가 바쁘면 기다릴게. 지치면 곁에만 있을게. 그러니까 나를 잊지만 말아줘. 보낸 후 휴대폰을 꼭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민재는 깜짝 등장했다. 그는 따끈한 도시락을 들고 서윤을 꽉 껴안았다. 미안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 순간 서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진심으로 다시 안아주는 그 마음이 서윤에게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다. 행복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불러온다. 서윤과 민재가 점점 깊어질수록 어디선가 불안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주말 오후, 서윤은 민재와 영화관 데이트를 약속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옆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다. 수차례 전화한 끝에 민재가 숨가쁘게 말했다. 미안해. 교수님과의 미팅이 길어져서 못 갈 것 같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아. 오빠 일 먼저 해. 그러나 영화관을 나서던 길, 서윤은 학교 단체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된다. 민재, 그리고 아름다운 여선배 한수연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너무 가까웠다. 그날 밤, 민재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미안해, 서윤아. 민재는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그러나 서윤은 조용히 물었다. 오늘 수연 선배랑 같이 있었어? 민재는 머뭇거리며 답했다. 그냥 동료일 뿐이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정해 보였을까?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믿어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하지만 서윤은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조금만 시간을 줘. 민재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사랑의 가장 큰 시험은 오해가 아니라 끝까지 믿고 손을 놓지 않는 것. 과연 그들은 이 거센 바람을 함께 견딜 수 있을까? 사랑은 달콤한 꿈 같지만 그 꿈을 지키려면 아픔을 견뎌야 했다. 그날 이후 서윤과 민재 사이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답장은 늦어졌고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다. 서윤은 스스로를 달래며 말했다. 오빠가 바쁜 거야. 하지만 마음은 자꾸 불안해졌다. 소문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민재 오빠랑 수연 선배가 요즘 되게 친하대. 그 말에 서윤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서윤은 다그쳤다. 오빠, 솔직히 말해줘. 수연 선배랑 무슨 사이야? 민재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없는 날들. 서윤은 혼자서 버텼다. 혼자 아프고 혼자 웃었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홀로 견디는 시간에서 더 많이 자랐다. 첫눈이 내리던 날,
민재가 달려왔다. 숨이 가쁜 목소리로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서윤아,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사랑은 상처가 있어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재와 서윤은 서로를 다시 붙잡았지만 그들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민재는 변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안해져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조심스레 찾아왔다. 서윤은 웃었지만 그 미소엔 여전히 아릿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진짜 폭풍이 닥쳤다. 민재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민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역에서는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야. 서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꼭 돌아와야 해. 약속해줘.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다려줘. 서윤아. 꼭 돌아올게. 그 후의 시간은 잔혹했다. 서윤은 매일 아침 혼자 눈을 뜨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눈물을 삼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다림은 점점 고통이 되어갔다. 1년 후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서윤아, 나 돌아왔어. 우리 첫 이별했던 그 다리에서 기다릴게. 서윤은 편지를 움켜쥐고 달렸다. 다리 위에서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진짜 돌아왔구나. 민재는 따스하게 속삭였다. 그럼 널 두고 어딜 가겠어.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미소처럼 그들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겨울눈이 온 도시를 뒤덮고 매서운 바람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서윤은 광장 끝자락에 서 있었다. 손끝은 얼어붙었지만 가슴속은 따뜻했다. 설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따스한 조명 아래 민재가 천천히 다가왔다. 하얀 튤립 다발을 품에 안고 발자국 하나하나가 마치 그녀의 심장에 새겨지는 것 같았다. 민재야.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했다. 민재는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며 상자 속에는 단아하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서윤아, 우리는 어린 시절을 놓쳤고 오해와 아픔 속에서도 다시 만났어. 화려한 미래는 약속할 수 없지만 너와 함께하는 소박한 하루하루를 지킬게. 김서윤, 나와 결혼해 줄래? 찬바람이 불고 눈송이가 흩날렸다. 서윤은 옷소매를 꼭 움켜쥐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볼을 타고 흘렀다. 응, 할게. 그녀는 흐느끼며 민재의 품에 안겼다. 튤립 꽃다발이 눈밭 위로 떨어졌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 소리 속에서도 둘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청혼은 끝났지만 이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해 겨울, 누군가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누군가는 눈물로 미소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영원히 서로의 세상이 되었다. 여름밤, 도시 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다. 언덕 아래 작은 정원, 노란 등불이 길을 따라 달리고 하얀 꽃들이 은하수처럼 펼쳐졌다. 하객들은 양쪽에 서서 숨을 죽이며 신성한 순간을 기다렸다. 민재는 순백색 턱시도를 입고 꽃 아치 아래에 서 있었다. 시선을 멀리 입구 쪽에 고정한 채 서윤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흰 튤립 부케를 꼭 쥔 채 천천히 걸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어린 시절 그를 따라 뛰어다니던 기억을, 헤어지고 그리워하던 모든 순간을 지나왔다. 지금 모든 아픔은 오직 이 찬란한 순간을 위한 배경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언제나 자신을 기다려준 그 사람에게. 김서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나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계절을 지나 널 기다려왔다. 오늘 하늘과 땅 그리고 모두 앞에서 맹세한다. 세상이 변해도 내 마음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맹세해.
민재야, 인생이 아무리 험난하고 길이 갈라져도 나는 늘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게. 조명이 꺼지고 오직 별빛만이 두 사람을 비췄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민재는 서윤의 베일을 살짝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키스했다. 급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두 심장이 하나가 되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별빛 아래에서 민재와 서윤은 영원한 운명이 되었다. 화려한 결혼식이 끝난 후 민재와 서윤은 호화로운 여행 대신 조용히 도시를 떠나 바닷가 작은 마을로 향했다. 하얀 자동차는 해변도로를 따라 달리고 짭짤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파도 소리가 그들을 축복했다. 서윤은 조수석에 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재는 그녀를 슬쩍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재, 피곤하면 좀 더 자. 서윤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자고 싶지 않아. 오빠가 운전하는 모습 보고 싶어. 민재는 웃으며 되물었다. 볼 것도 없는 걸 뭘 그렇게 봐? 서윤은 턱을 괴고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오빠는 내 눈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야. 작은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목조집을 빌렸다. 아침이면 손을 잡고 촉촉한 모래 위를 걸었다. 발자국은 나란히 모래에 새겨지고 그 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낮에는 작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했다. 짠죽이나 넘치는 국수에 웃음꽃이 피었다. 밤이면 발코니에 앉아 따뜻한 코코아를 나눠 마시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화려한 것도 거창한 것도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세상이 따뜻해졌다. 민재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 이 인생에서 나에겐 너 하나면 충분해. 서윤은 별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서윤, 나도 그래. 오빠만 있다면 어디든 집이야. 조용히 불어오는 바닷바람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허니문은 화려한 여행이 아닌 평범한 순간들의 소중함을 새겨넣는 시간이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잘 자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